오늘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포드 안녕이라고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단 속보를 좀 보고 들어오긴 했거든요. LG 엔솔이 이제 포드와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팅창에서도 LG 엔솔 안 돼 이렇게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최근에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제가 네. 죄송합니다. 종목이 맞는지 네, 일단 먼저 종목 먼저 확인해볼까요? 들어가시죠. 네,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포드라는 회사가 좀 전기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ESS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죠. 하지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포드를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 부분 시장에서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기차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에 대한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나라의 국방력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좀 확인하는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포드가 전기차를 포기했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LG엔솔이 뭐 크게 하락을 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좀 봤을 때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 뭐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충격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지금 포드에서는 사실 이제 테슬라처럼 뭐 ESS, 뭐 테슬라처럼 ESS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 그거를 가져다 LFP를 가져다가 만들 기술력이 될까? 이런 의심도 들면서 일단 뭐 포드나 GM 보면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뭐 저가형 모델 소형 EV 차량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GM이나 포드 보면 트럭이나 대형 이런 고가 제품들로 갔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의심이 들었던 게 과연 진짜 채택을 할 것인가? 근데 또 구조원에 대한 또 계약 이슈가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도 의심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이전에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뭐 보조금 중단되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략 자체를 고가에서 소형으로 또 바꾸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까? 과연 포드가 그럴까라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저는 지금 뭐 매출 비중에 지금 뭐 30%라고 약간은 좀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2027년부터 또 원래 이 포드에 대한 납품은 2027년부터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을 때 이 9조 원이라는 이 수주를 납품하는 금액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됐었냐? 2027년인데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왔었냐? 최근에 또 벤츠향에 대한 수주 때문에는 많이 올랐겠지만 지금 이게 주가에 온전하게 다 반영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또 ESS 수주 장고 또 나올 거고 이제 시작이고 이제 또 전기차나 뭐 이런 쪽으로도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포드에서 그 힌트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전에 트럼프가 로봇을 한번 언급했거든요. 아직까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했지만 저는 나중에 트럼프가 또 전기차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가겠지만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아무래도 방금 그 소식과 함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39만 9천 원대까지 좀 밀려가고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전략을 주신 건 일단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LG 엔솔과 관련한 내용들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더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보령이라고 되게 귀엽게 가지고 와주셨는데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보령, 저도 보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보령이 맞을지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령입니다. 확실히 이제 대통령 입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료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딱 나오자마자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보령 사실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보령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령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부터 이제 또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물론 이제 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탈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있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뿌리는 탈모 치료제, 이제 핀주베 중장기 성장 장제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탈모 섹터라고 했을 때도 뭐 이전에 위더스 제약이나 JW 신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주진 못했어요. 근데 왜 하필 보령이냐? 물론 지금 이제 뭐 이슈로 타고 올라와서 좀 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령이라는 것 종목도 오늘 뭐 위더스 제약 많이 올라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 0.76%밖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신경 쓰는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매집 동향을 좀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누적 순매수가 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뚜렷하게 확실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담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매수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물량을 좀 더 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사실 주목해야 될 만한 좀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마보다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나 아니면은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걸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지금 보령에서 추진 중인 LBA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주요 LBA 품목의 이제 자사 생산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2026년쯤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좀 찍혀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추정치 봤을 때도 꾸준하게 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전 작년쯤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꾸준하게 또 늘고 있었습니다.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뭐 683억이었다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단기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수급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령이 저는 좀 실적 대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갈매기가 오랜만에 또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아래 하단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 측에서도 갈매기를 봐야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을 때도 거래량에서 양봉이 대거 많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갭상승 띄었죠. 갭상승 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갈매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오고 갭상승 크게 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갈매기가 언제 다시 나왔냐예요. 아래 하단을 보면 여기서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급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보령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이전에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부분에서도 좀 중장기 사이클이 예상이 되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얘기해 주신 내용들 잘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더 좋은 장식은 비즈일 거고요. 더 좋은 비즈온으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힌트를 좀 잘 주시기 때문에 쉽게 맞춰볼 텐데 사실 근데 더 좋은 비즈온이라고 하면 좀 의외긴 하거든요. 최근 거의 그냥 계속 쭉쭉쭉쭉 밀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저는 이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뭐 지금 뭐 RSI로 봤을 때도 과열 구간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가고 이번 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26년을 좀 대비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존비존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이제 성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전에 21년도 그리고 22년도 봤을 때는 이제 투자비가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판관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었냐? 그 이전에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정체는 있었습니다. 더존비존 보시면은 뭐 2022년이나 아니면은 2023년이나 지금 2022년 연간에 400억 찍히고 있고 700억, 800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 봤을 때는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죠. 1,19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관비나 뭐 영업이익이 좀 정체돼 있었지만 지금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 턴어라운드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원 AI예요. 그러니까 이 더존비존 자체가 지금 이제 수익성을 크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더존비존에 대해서 원 AI가 실질적으로 안착에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찍혀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전환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또 재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회사가 더 잘 돌아가고 있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에서는 뭐 차트상 봤을 때는 하락 사이클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매수 신호와 함께 절반 지금 시가 부분을 좀 내려앉았거든요. 지금 구간이 뭐 RSI 과열 구간도 아니고 저는 이 지금부터가 다시 한번 또 업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 직면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이라는 종목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더존비존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야지 사이언스, 입에 벌써 뭔가 오가노이드가 입에 붙는 느낌인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 것 같은데요.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사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많이 이제 쭉쭉 올라가 주다가 48,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또 좀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근데 그쵸. 이 조정을 좀 기다렸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을 기다렸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이 회사 자체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또 인공 미니 장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약 평가 플랫폼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디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이 통해서 일단 기술력은 입증이 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또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질환 재생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톰의 이제 임상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쳐다를 봐야 되는 게 이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2027년 국내 상용화에 대해서 이제 또 기대감 그런 목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지수도 그렇게 막 좋지 않아가지고 뭐 9% 정도 하락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지금 자리에서 좀 우리가 노려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순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치료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하고도 지금 뭐 신약 개발까지 또 도움을 주면서 지금 생산하고 책임까지 이런 위탁 개발 생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뭐 확정도나 긍정적인 신호도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지만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가노이드에 대한 플랫폼 기술도 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성공적인 수주로 또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주가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9%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전에 기준봉 나왔을 때 이 절반까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39,150원에 장마감은 했지만 저는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37,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또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언제쯤 한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 3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대 한번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하단 QR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전용 전문가와 함께 추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CNC고요. 뭔가 그 전에 주셨던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었거든요. 에이블 CNC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에이블 CNC 중간 점검격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에이블 CNC를 일단 제가 이제 유능한이라고 한 게 에이블이라는 뜻이 이제 유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CNC라고 했지만 이제 에이블 CNC는 이전에 에이블 쓱싹이라고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성장성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그런 전환점에 좀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매출이 그렇게까지 좀 못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부진을 좀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매출 부진이 끝나면서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아마존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아마존 시장 또 봤을 때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또 사모펀드 쪽에서도 많이 매집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결국에는 기관에 대한 매수 누적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에이블 CNC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1월 달 그때도 드렸었고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 들어가면서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국내 성장주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내 우리나라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출 부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좀 탈피가 되면서 그다음에 뭐 실적 회복에 대한 초기 단계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BPS 측면으로 봤을 때 뭐 3,500원쯤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좀 2배 정도 가량 잡히고 있었어요. 저는 에이블 CNC가 직전 고점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에이블 CNC 또 K뷰티 성장주로 다시 한번 자리 잡히면서 이번 연도보다는 2026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무료 정보방에 에이블 CNC에 대해서 좀 정확도 높게 써드렸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종목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 역시나 QR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중간 점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코스닥 제약, 바이오 일제히 좀 빠지는 가운데서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2,000원 잡아주셨고 현재까지 22%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항암제로 이제 엮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최근에 탈모 관련주 제외하고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서 탈모 관련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까지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최근부터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좀 확인되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역 항암제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비만 치료제 측면에서도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에이프릴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제약바이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약바이오가 안정성 지표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확 항암제든 비만 치료제든 안정성 지표를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가 지수가 좀 눌렸을 때도 좀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AS 해드렸고요. 오늘의 히든주 바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원익 IP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지금 좀 있을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실까요? 원익 IPS. 그러니까 오늘 원익 IPS도 많이 올라온 이유가 결국엔 뭐냐면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제가 앞서서 시장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서는 ALD 아니면은 이제 CBD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또 독특하게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나서도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클을 다시 한번 들어오냐 안 오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고 원익 IPS도 뭐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이전 주조들을 계속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원익 IPS도 이 3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854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023년 연간 실적 또 적자를 탈피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연간 실적 106억 그다음에 854억으로 가지고 3분기도 봤을 때도 실적 턴어라운드 꾸준하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내일 마이크론 실적 다 보고 나서 AI 버블론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원익 IPS를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주 중에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뭐 주도 섹터로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원익 IPS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72,700원, 손절가는 51,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 전문가 오늘 공략주입니다. 원익 IPS에 대한 설명들 좀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72,700원, 손절가는 51,9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매수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중에 대응 전략들 좀 더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이슈에 대한 내용들, 시장 정리들 필요하시다면 꼭 들어오셔서 전영 전문가와 함께 수익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